2월 13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8차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홍장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증언이 진실이냐, 홍장원이 공개한 메모지, 그러니까 체포조에 대한 명단, 이 메모지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의 진술,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과 곽종근입니다. 이 민주당과 홍장원, 곽종근이 결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증언도 뒤집어졌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지금 조금 전에 이 증언을 통해서 홍장원이 메모지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공관 앞에서 메모지를 급하게 썼다라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홍장원은 공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 밤에 홍장원은 공관에 없었다. 홍장원은 청사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 홍장원이 지금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이 자신이 급하게 써서 그 글을, 메모지 글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 다시 정리해서 써라라고 시켰다. 보좌관에게 확인을 하니까 자신이 계엄 당일 이렇게 메모지를 다시 작성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홍장원이 또 기억이 나는 대로 하나 더 써달라고 해서 이 메모지를 한 번 더 쓰기도 했고, 이 메모지가 3개, 4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홍장원, 곽종근, 이 검찰의 진술, 또 헌법재판소의 진술, 이 메모가 모두 민주당과 결탁이 돼서 모두 조작된 것이고 모두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홍장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꽤 정확한 정보입니다. 홍장원이 그동안 민주당 측과 서로 10여 차례 이런 인사청탁도 있었다.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어서 민주당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장원 이 승진, 청탁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헌법재판소 오늘 8차 변론으로 오늘 증인신문이 끝이 나느냐, 아니면 추가 변론이 있느냐, 윤 대통령의 이 마지막 최후 진술도 있는 만큼 이 추가 변론은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그런데 이 증인을 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라는 이 증인 신청을 전부 거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주변에 지금 오늘 8차 변론을 놓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끝이 나고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느냐, 그리고 선고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이 증인, 새로운 증인을 채택하느냐,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받고 있는 혐의의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권 부분이나 진실을 가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절차입니다. 절차. 재판에서 이 절차를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인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건 그 재판 결과도 왜곡이 되고 인권도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재판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문,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아주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헌재가 이런 식으로 이 증인 신문,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는 없다. 모든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 탄핵 심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채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지금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여러 가지 앞으로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이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꼭 형사소송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마음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어겨도 되느냐.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고 헌재에서 독자적인 어떤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그 정신을 더 까다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법 해석에 있어서 좀 자율적인 해석, 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그 법의 정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보다 더 까다롭게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신속한 재판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 지금 홍장원, 곽종근 등을 비롯해서 이 증언들이 모두 뒤집어지고 있고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홍장원의 메모는 이게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 홍장원에 대해서 이 증인 신청을 오늘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한덕수에 대한 이 증인 채택을 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추가로 3명 정도를 더 이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자로 지금 5명의 이 증인을 추가로 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지금 홍장원이나 곽종근, 이진우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진술의 허위, 조작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증인 채택을 해서 신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계엄 전에 정상적으로 열렸느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었느냐, 아니면 계엄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유도 없이 헌법재판소가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한덕수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증인 채택을 거부하게 되면 이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재판관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이 참여를 하고 있었던 인터넷 그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 카페입니다. 여기에 음란물이 수천 건이 올라왔다. 그걸 문영배가 모두 지켜본 것이고 또 그 카페 안에서 활동을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건 처벌해야 될 사안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물도 있었다. 이 고발 조치를 해야 되고 이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문영배는 지금 범죄 혐의자가 아니냐. 이 문영배의 그러니까 법적인 자질,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자질, 자격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인으로서의 이 자격도 되지 않는다. 범법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헌재의 심리를 위법을 해가면서까지 이 헌재 심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 문영배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이 헌재의 심리, 이 재판은
자기가 주도권이 있고 자기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런 정인들에 대해서 뭐 겁박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전에 이 문영배는 범법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나서서 이 문영배를 엄호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다. 문영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 조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의 고발에 맞서서 민주당이 문영배를 비호하면서 무고 혐의로 지금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또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문영배의 이런 뭐 개인적인 이런 비리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이 정인신문이 있게 되고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라면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이 탄핵 심리를 끝내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 정인을 더 추가 채택을 해달라. 한덕수 비롯해서 홍장원 추가 채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또 이 8차 변론을 둘러싸고 이 헌재의 탄핵 심리를 둘러싸고 전국이 팽팽한 긴장, 이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